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 그대로 1시부터 해서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만큼 좀 고민 많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입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랠리에 재시동이 걸리나 했는데 삼전을 비롯해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네요. 한편 미중 갈등의 재점화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적 면에서 볼 때는 반도체주를 쉬어갈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돌연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 신만전자가 뭔가 멀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1시부터 해서 왜 이런 거야? 이거 세론이야?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그 니케이 지수도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이런 그 관세 관련된 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지수가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숫자 12조 1천억 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거를 지금 내용은 모르고 숫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일회성이 들어간 거냐. 원래 시장 컨센이 한 10조 1천억 정도였었으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더 나온 건데 이게 뭐 일회성으로 어떤 게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벤트에 이제 좀 시장이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10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대략 한 보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는 모멘텀 공백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단 지금 이벤트가 나왔다 보니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모멘텀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반도체 섹터부터 해서 지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미중 갈등의 재점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를 그동안 견인했던 반도체 섹터에도 말 그대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걸 염두에 둬야 될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그 강한 그 중국 관세 코멘트를 하고 한 번 빠지고 어저께 다시 또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정은 오늘이 거의 그 최근에 그 반도체 랠리 이후로는 사실상 오늘이 첫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기대감도 워낙 컸었고 시장에 수급도 상대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도 계속 있었지만 샘 알트만을 기준으로 한 그 오픈 AI에서 계속적으로 그 AI 관련된 투자들을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뉴스들 그것도 이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 무슨 발전 전력기기 등등의 계속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또 시장에서 재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계속 코멘트가 나오면 다시 방향성은 위로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픈 AI 하나가 지금 발표하는 그 지금 투자 규모들이 지금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쌓아온 것만큼의 그 투자 규모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조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간에 좀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최근에 계속해서 빅테크 쪽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 조정을 마치고 난다면 이러한 호재가 다시 반영이 될 것이다. 다시 위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도체 대장주와 소부장주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료를 다 이제 노출한 네.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보름 동안은 그냥 다른 업체들을 그 실적이나 모멘텀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랑 소부장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대형주가 못 가면서 이제 소부장만 가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지만 그 소부장들 업체들에 대한 캐펙스 내지는 이런 물량 증가는 아직까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은 사실 3분기에는 기대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장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업체들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캐펙스 지출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장비에 대한 그 추가적인 발주, 그러니까 내년에 큰 그림을 보고 발주가 크게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이제 보통 한 달, 두 달 사이에 반도체 캐펙스들이 많이 지출될 거고 그거에 대한 발표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타이밍에는 소부장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장주 위주로 좀 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그 이후에 3, 4분기 지나가면서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보자라는 말씀 주셨네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적 섹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밤 오클로의 투자 의견 상향에 미국 원전주가 폭등했죠. 빅테크로의 가스터빈 수출 쾌거를 거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원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지속되지만 주가는 AI 수혜 등의 이 호재에 더 반응하는데 원전주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을까요? 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원전주들의 최근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또 한 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웨스팅하우스 좀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긴 해요. 하지만 AI발 수혜 기대감을 더 보고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원전주의 주가 탄력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원전의 거의 시발점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원전, 특히 이제 SMR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이틀, 3일 동안 30% 가까이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 원전은 지금 이제 이게 아까 그 오픈 AI가 지출하는 시장 전체에 대한 캐펙스와 이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이게 다 한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에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샘 알트만이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을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전이나 이 전력기기 관련된 그 뭔가 투자의 지출을 위한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년, 내후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클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틀간 주가 30% 정도 올랐고 네. 이 업체들 보면은 27년까지 매출 전망치가 0이에요. 0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28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되거나 아니면은 공사가 시작될 SML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국내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도 오른 편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무 구성도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보면 지금 원전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고 아직 이제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국내 쪽은 더 갈 만한 그 상승룸이 많이 남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던 만큼 이제 그 수급이 이동한다면 원전 쪽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고 어제 첫 수출 쾌거라는 그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8만 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나타냈었는데 현재는 2% 하락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약간 고민되는 시점이긴 해요. 고점이다 보니까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 남아있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주도주였던 게 이제 반도체 원전이 두 개였는데 둘 다 이제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재료가 사라졌느냐 아니면은 요것들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비싸졌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모멘텀은 아직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비싸느냐 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PER로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 PER로 보면 아직 뭐 4배,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원전은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SMR이나 아니면 대형 원전 그 기가당 들어가는 그 투자 금액 자체가 막 10조, 15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두 개 수주만 들어오면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40배처럼 보이지만 금방 20배, 10배까지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원전주들은 해외, 특히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그 나름의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걔네들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 그 가스터빈 2기를 수주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수주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스터빈을 3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 발을 얹었다라고 보면 이게 보통은 이게 쇼티지 그 새로운 산업에서 새 뉴커머가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쇼티지 상황에서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들 부족하니까 새로운 업체들 거 제품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첫 번째 그 가스터빈 수주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향후 한 3, 4년 길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네요.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원전까지 굵직한 섹터를 보고 왔는데 오늘의 토픽은 어디서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업체를 뽑아왔고요. 반도체에서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 리노공업.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들 대부분 다 장대음봉 나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매출액 880억, 영업이익 한 415억,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그 반도체 고집적화되면서 이 리노공업이 만드는 테스트핀의 고부가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수익은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65,000원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53,000원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노공업 오늘의 토픽이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AS 하나 받아볼게요. 오늘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AI발 다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변압기하고 차단기, 특히 차단기에 대한 그 시장 내 지위가 꽤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 변압기 이런 관련된 지금 미국의 전력이 굉장히 쇼티지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경고를 내요. 이 부분을 빨리빨리 확보를 하라는 그런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력 상황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계속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더 위로 좀 봐야 되겠지만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효성중공업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오후장의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